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끄러워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혜, 올해 61세입니다. 제 남편 김태수는 저보다 2살 어린 59세예요. 그는 언제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중요시했고 가부장적인 집안의 전통을 굳건히 지켜왔어요. 저는 30년간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해왔습니다. 새벽 5시면 화훼시장에 나가 그날 팔 꽃들을 직접 골라왔어요. 장미의 향기, 백합의 순백함, 카네이션의 따스함, 꽃들과 함께한 세월이었죠. 손끝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져도 꽃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른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결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부부 관계를 했습니다. 딸 넷을 낳는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항상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다그쳤어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다. 그 시절엔 그런 말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계속 임신을 했고 5째에 드디어 아들 민수를 낳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을 낳고 난 후부터 태수는 점점 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육아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도 싶었고요. 그런데 그 잠시가 몇 달, 몇 년으로 이어졌고 어느새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그저 아이들을 기르고 꽃집 일을 하며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꽃들을 다듬고 화환을 만들고 부케를 엮는 일상의 반복이었죠. 여성으로서의 욕구나 필요는 어딘가 구석에 밀어넣은 채로요. 때론 그것이 그리워 혼자서 밤에 몰래 해결한 적도 있습니다. 샤워실에서, 이불 속에서. 부끄럽지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었겠어요? 은혜 씨, 요새 남편하고 사이가 어때? 가끔 단골 손님들이 물으면 저는 그저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냥 그렇지.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그런 대화 속에서도 저는 감히 제 진짜 고민을 꺼내지 못했어요. 다른 부부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상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폐경이 찾아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몸은 변화하고 있었지만 제 안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자가 폐경이 되면 성욕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여자로서의 욕망이 있었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아이들은 다 떠나고 집에는 저와 무뚝뚝한 태수만 남았습니다. 그는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고 저는 꽃집 일과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죽였어요. 우리가 실제로 남편과 아내였던 건 언제였을까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며 옛 사진을 들춰보면 젊은 시절 활짝 웃고 있는 저와 태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이제는 기억조차 흐릿합니다. 그런 제 삶의 변화가 찾아온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큰 언니가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을 때였어요. 언니가 아프다니 며칠 있다 올게. 태수에게 말했더니 그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그 반응이 서운했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고향은 30년 만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집 온 이후로는 명절에도 늘 시댁에 가느라 친정에 자주 가지 못했거든요.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어릴 적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개울가에서 놀던 일, 뒷산에 올라 도토리를 줍던 일, 그리고 그때 좋아했던 소년의 얼굴도 문득 떠올랐어요. 최진우라고 저랑 동갑이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냥 마음 한편에 품었던 짝사랑이었지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우등생이었고 항상 책을 읽고 있었죠. 고향에 도착해 언니를 돌보며 일주일 정도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언니의 건강은 호전되었고 마지막 날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어요. 옛집터도 보고 학교도 들러보고 싶었거든요. 예전 기억을 더듬어 걷다 보니 어느새 초등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교문 앞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혹시 은혜 아닌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바로 제 첫사랑 진우였습니다. 60년 가까이 흐른 세월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약간 구부정해진 어깨,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 진우야, 맞지? 맞아. 은혜 맞구나. 얼마나 오랜만이야. 우리는 그렇게 6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진우는 6년 전에 부인과 사별했다고 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고 그는 혼자 고향집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퇴 전에는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했다고 하더군요. 책과 함께 살았지. 그녀는 꽃집을 했어요. 30년 넘게. 그날 우리는 학교 근처 작은 다방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 그동안의 가족 이야기까지. 대화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은혜야, 넌 여전히 예쁘다.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태수에게서는 몇십 년 동안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제 할머니라고. 내 눈에는 여전히 그때 그 은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편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나는 항상 은혜, 너를 좋아했어. 알고 있었니?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나는 너를 좋아했었는데 한 번도 말 못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채로 서로를 좋아했던 아이들. 60년이 지나서야 그 마음을 알게 된 우리. 그 순간만큼은 세월의 무게도 현실의 무게도 잠시 잊은 채 그저 두 마음이 만난 기쁨만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매일 아침 진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메시지 덕에 하루를 미소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가끔은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녔던 학교의 현재 모습, 동네의 변한 풍경들, 그런 사진들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진우가 그리워졌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진우가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어요. 은혜야, 서울에 갈 일이 생겼어. 시간 되면 만날까? 제 가슴은 마치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날을 위해 미용실도 가고 오랜만에 예쁜 옷도 골랐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 저를 보고 태수는 의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친구 만나러 가요.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원래 그랬듯이 제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진우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시작해 점심을 먹고 남산을 걸었어요.
무슨 생각해?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좋네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제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로 진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언니가 보고 싶다는 핑계로 고향을 찾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은혜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단골 손님들이 말할 정도로 저는 달라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웠고 거울을 보는 일도 자주 생겼습니다. 꽃을 다듬을 때도 흥얼거리게 되었죠. 어느 날 진우와 함께 한강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노을이 지는 강변에서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야, 예. 6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 그가 천천히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예전보다 더 깊어 보였습니다. 나 정말 널 좋아했어. 그때도 지금도. 그 말과 함께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 얼굴에 가까워졌어요. 이것이 저와 진우의 첫 키스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6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은혜야, 미안. 갑자기 이런 짓을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좋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키스 생각이 났어요. 입술이 아직도 따뜻했고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진우와의 만남이 6개월 정도 이어졌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꽃집에서 결혼식 부케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신부를 위한 하얀 장미와 은방울꽃으로 만든 부케를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3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꽃을 엮어왔지만 정작 제 행복은 언제 챙겨봤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평소처럼 조용히 식사를 하던 중 태수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태수는 TV를 보다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데? 우리 이혼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태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미쳤어.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랑 키스한 적 있어요? 30년 넘게 부부 관계도 없이 살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남이나 다름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나이에? 부부는 그런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하지만 대화도, 관심도, 사랑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에요.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 생겼어? 바람핀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대답이 되었나 봅니다. 창피한 줄 알아. 61세가 넘은 나이에 바람을 피우다니. 동네 소문나면 어쩔 거야? 아이들 얼굴은 어떻게 할 거고?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요. 그리고 저도 인간이고 여자예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일주일 후 큰딸 수진이 집에 왔어요. 태수가 불렀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혼하자고 했다면서요?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처음으로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30년 넘게 아빠랑 부부 관계가 없었어.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같은 집에서 살았을 뿐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30년 동안요? 그래. 민수를 낳고 나서부터야. 아빠는 아들을 얻고 나서는 더 이상 엄마에게 관심이 없었어. 수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 말에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딸과 함께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분은 계신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딸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진행되었어요. 결국 태수도 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진우는 고향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두었어요. 은혜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집이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새 집에 도착해서 진우는 제 짐을 하나하나 정성껏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직접 요리를 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내가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정성껏 했어. 맛있게 먹어. 간단한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이었지만 제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어요. 남자가 부엌에 서서 요리하는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이렇게 남자가 요리해 주는 건 처음이에요. 앞으로 자주 해줄게. 은혜가 좋아하는 건 뭐든지 해줄 거야.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은혜야, 예, 나 너를 안고 싶어.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진우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괜찮아? 무서우면 언제든 그만하자고 해. 괜찮아요, 진우 씨. 저도 원해요. 그는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은 따뜻했고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가슴이 그의 가슴에 닿으며 심장박동이 전해졌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은혜야, 방으로 갈까? 저는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실로 들어가서 진우는 침대 곁에 앉아 저를 바라보았어요. 은혜야, 천천히 하자. 급하지 않아. 그의 말에 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진우는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제 손을 잡고 그 손등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뻐, 은혜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었어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좋아? 괜찮아? 그는 계속해서 제 상태를 물어봤어요. 폐경 후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우 씨. 너무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깊은 감정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우의 몸은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제 몸도 주름이 늘고 탄력을 잃었지만 그는 저를 아름답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은혜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진우 씨.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행복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어서
늦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고마웠어요. 그 후로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진우의 생활 습관과 제 습관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어요. 은혜야,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 응, 조금 그래요. 그래,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어요.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성생활이었어요. 61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규칙적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성생활은 제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은혜야, 괜찮아? 아프지 않아? 진우는 항상 제 상태를 먼저 물어봤어요. 폐경후질 건조증이 있어 약간의 통증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천천히 부드럽게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처음에는 윤활제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진우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은혜야, 이런 걸 사용하면 더 편안할 거야. 의사들도 권장하는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마. 그의 배려 덕분에 저는 점점 더 편안하게 성관계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촉촉해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30년 넘게 시달렸던 관절통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성행위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호르몬 분비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은혜야, 요즘 얼굴에 혈색이 돌아서 좋아졌어. 진우의 말처럼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변화를 느꼈어요. 진우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꽃집에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사장님이 박은혜 맞죠? 네, 그런데 제가 김태수 친구 박철민이에요. 태수 형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 정말 뻔뻔하네요. 30년 넘게 같이 살던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간 주제에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가게 안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30년간 꽃을 다뤄온 제 손이 움직였어요. 카운터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고 그의 앞에 놓인 장미 다발을 단숨에 잘라버렸습니다. 싹둑. 나가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30년 동안 이 가위로 수만 송이 꽃을 다뤄왔어요. 아름다운 것과 썩은 것을 구별하는 눈이 생겼죠. 당신 같은 썩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나를 위협하는 거야? 위협이 아니라 경고예요. 다시 한번 저를 괴롭히러 오면 이 가위가 장미만 자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는 벌벌 떨며 가게를 나갔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간 꽃을 다뤄온 제 손에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태수가 꽃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은혜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 남자가 뭐가 좋다고? 나보다 뭐가 나은데? 저는 꽃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저를 30년 동안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우 씨는 저를 여자로, 사람으로 대해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해서요? 당신은 아들을 낳아준 제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이 외면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악의를 느낀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제게 어떤 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것을요. 태수의 복수심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집요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파탄냈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30년간 꽃집을 운영하며 쌓아온 신뢰는 그런 악의적인 소문보다 강했습니다. 은혜 씨, 우리는 몰라요. 은혜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진우와 함께 살면서 저는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규칙적인 성관계는 노년기 여성의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지어 통증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말처럼 저는 실제로 여러 면에서 건강해졌어요.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몸에서 자연스럽게 엔돌핀이 분비되어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우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은혜야,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가 기대돼.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위해 더 노력하게 되었어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성생활을 더 즐겁게 하기 위해 골반 근육 운동도 시작했어요. 성생활 외에도 진우와의 관계는 제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가부장적인 태수에겐 항상 억압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진우와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제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야, 내 생각이 궁금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일상의 사소한 결정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진우는 항상 제 의견을 물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우 씨. 50년 넘게 억눌러왔던 제 목소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은 함께 여행도 갔어요. 은혜야, 바다 보러 갈까? 요즘에 가본 적이 없거든. 그의 눈빛에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우 씨,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글쎄, 은혜와 함께라면 특별히 뭘 하고 싶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지내고 싶어. 저도 그래요. 이제 와서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바닷가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날 밤 펜션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바다 내음이 베어든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달빛이 우리의 몸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은혜야, 예. 이런 순간이 꿈 같아. 저도 그랬어요. 정말 꿈 같았습니다. 함께 지낸 지 1년이 되던 날, 진우가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집에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르고 직접 요리한 음식들로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은혜야, 이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은혜야, 우리 결혼하자. 저는 놀라서
말을 잊지 못했어요. 61세의 두 번째 결혼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남은 시간을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고 싶어.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자녀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용하고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예쁜 한복을 입었어요. 진우도 정장을 차려 입고 제 앞에 섰습니다. 딸들이 축하해 주었고 아들 민수도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축하해 주었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지금 저는 61세의 나이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우 씨, 오늘은 제가 위에 올라가 볼게요. 좋아, 은혜야. 서로를 배려하며 즐기는 시간은 우리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모든 날이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진우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다행히 진우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 일 이후로 우리는 건강에 더 신경을 썼어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성생활도 조절했습니다. 당분간은 격렬한 활동은 피하세요. 하지만 적절한 성생활은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라 우리는 더 부드럽고 천천히 사랑을 나누었어요. 성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관계 속에서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사랑이어서 정말 특별해요.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 깊은 사랑,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느 계절을 걷고 계신가요? 혹시 외로운 겨울을 지나고 계신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신다면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